네, 책자 보시고서요. 책 한번 체킹해 봅시다. 네, 먼저 226페이지 피시고요. 네, 점유권 일반 있죠? 그 세 가지 줄 체킹하세요. 네, 점유제도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 권리, 즉 본권이란 말 있죠. 네? 본권 있느냐 여부 묻지 않고 현재 사실상 지배 상태에 대해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 그래서 계속 얘기할 때 제가 점유권 할 때는 본권 아닌 점유권. 그죠? 소유권 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그러니까 훔친 도둑놈은 아까 무슨 권은 있어도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어도 점유할 권리 본권은 없다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네, 좋습니다. 됐고요. 다음 넘기시고요. 자, 228쪽 가시면은 4번에 점유 무슨 자? 보조자. 다른 거 읽지 마세요. 229페이지에 3번만 체킹. 효과.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며 지시를 내리는 타인만이 점유자이다. 따라서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뭐 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점유 보조자에게도 점유주를 위해서는 무슨 구제권? 뭐 자력 구제권 정도는 인정해도 좋겠다. 됐죠? 그러면 이게 아까 여러분들 반환 청구권 상대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반환은 점유를 내놓으란 얘기니까 보조자는 무슨 자가 아니니까 점유자가 아니니까 소유물 반환, 점유물 반환 청구권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230페이지 가세요. 6번 무슨 점유? 간접 점유. 그러면 간접 점유는 점유를 내려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가로 3번 간접 점유자는 뭘 갖는다? 점유권 갖는다. 한편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간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권 갖죠. 이렇게 하면 돼요. 직접 점유자가 204, 205, 206조가 있으면 간접 점유도 204, 205, 206조가 있고, 네? 현재 점유자가 204, 205, 206조를 행사할 수 없으면 간접 점유자도 인정이 안 된다. 다음 간접 점유자 자력 구제권에서는 학설 대립이 있으나 뭐예요? 부인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아까 뭐하고 반대요? 아까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고 간접 점유는 점유자고 보조자는 점유권은 없지만 주인을 위해서 자력 구제권은 인정해야 되겠죠. 근데 간접 점유는 점유권은 인정해도 굳이 무슨 구제권? 인정할 필요가 없어. 그럼 현재 점유자들은 모두 있는 거고 점유권도 있고 자력 구제권 다 있겠죠. 됐죠? 그러면 이 간접 점유자는 반환 청구권 상대방이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연결하는 겁니다. 소유권 물청 반환, 점유권 물청 반환 청구권 상대방에 현재 점유자 당연히 들어가죠. 간접 점유도 포함될 수 있지. 근데 누구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무슨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 231페이지 맨 위에 점유의 종류 있죠? 네? 맨 위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평공자선. 주세요. 뭐라고요? 평공자선. 거기까지는 추정이 되지만 딱 하나 없는 게 뭐예요? 무과시. 그거 가지고 거기다가 막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자주 점유하고 무슨 점유? 타주. 네. 그래서 자주, 타주, 소유사가 있으면 자주, 소유사가 없으면 뭐다? 타주.
그러면 이 자주타주의 가장 아주 핵심적인 조문이 뭐냐면 아까 봤던 게 뭐 있었어요? 취득시효. 무슨 시효? 취득시효. 그래서 거기 의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권한 성질상 어느 점유인지 구별하기 곤란한 때는 자주점유로 뭐한다? 추정한다. 그럼 이거 하나만 기억하지 마시고 통으로 기억하란 말이에요. 뭐요? 평, 공, 자, 선까지는 뭐가 된다? 추정되지만 뭐는? 무가 실은 추정되지 않지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구별 기준 있죠? 무슨 기준? 구별 기준. 세 번째 줄 끝에 외형적, 객관적 결정. 객관적 결정 그것만 가로치면 돼요. 자주타주는 주관적 결정이 아니고 뭐다? 객관적 결정. 그래서 우측에다 임차인. 임차인. 자, 자주예요, 타주예요? 임차인은 타주 점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점유 취득 시효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겠지. 마음속에 뭐가 있어도 소유세도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앞에 거 들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눈에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타주는 주관적 결정이 아니고 뭐다?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네, 233페이지 넘기세요. 네, 6번 구별 실익 있죠? 네, 특히 아까 245조 무슨 시효는? 취득 시효는 반드시 무슨 의사가 들어가야 돼요? 수의사가 없으면 절대 취득 시효 할 수 없죠. 또 무주물 선정할 때도 무슨 의사가 있다? 수의사가 있습니다. 자, 판례에서 1번에 2번 체킹. 1번에 2번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인접토지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 봐야 되겠죠? 그럼 우측에다가 화살표 점유 두 글자 쓰시고 취득 시효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네, 점유 취득 시효 동그라미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점유이니까? 자주 점유이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동그라미 3번 체킹. 234페이지 동그라미 3번.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산 면적을 상당히, 이 키워드네,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유권의 매매로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한 성질상 무슨 점유? 타주점유. 매매가 아닌 증여해도 이를 달려볼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3번 왼쪽에다 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타주점유니까 점유 취득시효 X죠. 그러니까 남의 토지 일필지 일부를 점유해가지고 나중에 점유 취득시했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상당히 초과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무슨 점유고? 상당히 초과됐다면 타주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웃고 한 사람이 울고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사람이 있잖아. 사람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싸우다 보면 근거되는 조문을 가지고 판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제대로만 이해한다면은 어느 때는 이쪽이 웃고 어느 때는 이쪽이 웃고 그 사례마다 좀 달라지겠죠. 상당히 초과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고 상당히 초과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될 수 있으니까 소제기할 때 잘해야 되겠죠.
자주와 뭐요? 타주. 그걸 가르는 게 바로 무슨 시오? 점유 취득시오. 점유 취득시는 어디서 왔더라? 정신 차려. 무슨 매수인? 비등기 매수인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3번 체킹.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두 번째 줄에 뭐 있습니까? 어느 점유인지 분명치 않을 때는 무과실로 추정되지 않음에 주의를 요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오른쪽에 다시 한번 써봐요. 평공자선. 거기까지는 뭐가 되지만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무과실. 그러니까 책을 보게 되면 중요한 줄 알고서 다 읽다 보면 정신머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보시고서 법 조문을 보시고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머릿속에 모여놓고 기억해놓고 기본서 들어가서 확인하면 양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조문 없이 계속 책만 읽어대면 나중에 민법만 있는 게 아니고 학계론도 있지, 공법도 있지, 등기법, 세법, 또 뭐까지 있어? 중개사법까지 나중에 머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책 6권 쌓아놓고 뭐합니까?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는가? 자괴감이 들잖아요. 아니 놀지도 않고 열심히 했는데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책하고 자꾸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1월, 2월은 그냥 물권적 청구권하고 뭐하고 채무 뭐예요? 불이행. 그것만 알아도 뭐하다?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얘기도 몇 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197조 가지고 하는 얘기죠, 여태까지. 191조 1항에 소유이사 추정되죠? 선의, 평원, 공연 추정되죠? 그걸 제가 아까 한 글자로 뭐라고요? 평, 공, 자, 선까지는 있지만 무과실이 없으니까 그것만큼은 뭐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다시 우리는 이제 프린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프린터로 가가지고 203조, 몇 조요? 203조. 거기에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100% 나온다라고 가정해 두세요. 점유자의 무슨 청구권? 상환 청구권. 네, 얼핏 했었습니다. 아까. 그죠? 그럼 볼게요. 갑이 사실은 좀 무시무시한 얘기가 있었죠? 네, 갑 돼서 을이 등기합니다. 네, 상속 등기를 해서 네, 을이 병한테 판 겁니다. 자, 병도 등기를 하고 여기다 뭐 한다? 점유를 합니다. 네, 아파트를 샀는데 시세가 보통 5억인데 금매로 나왔어요. 4억으로. 4억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사버린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을이 갑을 니코틴 살인 사건, 무슨 사건? 니코틴 살인 사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기사에 뜬 내용들이에요. 그럼 살인 사건 저질러 가지고 상속 등기하면 이 등기는 무효 등기예요. 무슨 등기요? 무효 등기. 죽은 사람은 이게 다 지어져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속권이 없으면 그 다음 상속권자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갑의 조카가 누가요? 조카 A가 만약에 상속권자라 한다면 이 조카는 병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합니다. 이 상속 등기가 무슨 등기이므로? 네, 무효 등기이므로 역시 이 등기도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다. 자, 법원 가니까 판사가 이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뭘 한다? 무효 등기라는 뭐예요? 공시. 등기를 공시를 뭐 했는데? 신뢰했는데 힘을 실어준다 안 실어준다? 그래서 누가 웃고? 조카가 방긋방긋 웃고 이 병은 무진장 뭐하다? 슬프다 이 얘기. 그러면 4억 사가지고 얼마에 사가서?
4억 써가지고 이 사람이 또 이 뭡니까? 이 아파트를 인테리어를 합니다. 뭐 한다고? 인테리어.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자그만치 5천을 들였습니다. 얼마 들였다고요? 5천. 5천 들여서 뭐요? 멋있게 살고 있었다 이 이야기야. 근데 이 병이 짝짝짝짝짝짝 등기 그 다음 뭐요? 점유 해서 만약에 등기도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점유도 몇 년이 됐다면 10년. 이제 거꾸로 누가 웃고 병이 웃고 이제 조카가 슬프게 된다 이야기야. 그 이유는 245조 2항 무슨 시효? 네, 등기해서 올라가서 점유해서 등기 뭐예요? 취득 시효를 뭐 하게 되면 주장하게 되면 역전되죠. 그러니까 저쪽에 등기에 뭐가 없는데 공신력 없어서 누가 웃었었는데 조카가 웃고 병이 슬펐는데 병이 등기 10년 점유 10년 하게 되면 제목 등기 취득 시효 주장하게 되면 역전된다. 병이 웃고 조카가 유유가 된다. 이런 제목을 이제 걸어놓고 시작해보자 그런 얘기. 그럼 조카도 몇 년 이전에 나타나야 돼요? 10년 이전에. 그럼 10년 이전에 나타나가지고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갑은 소유자다,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 저기 A는 소유자다, 소유자가 아니다. A 소유자다,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 이게 전부 다 뭐가 됐으니까 전부 다. 이 등기가 무효등기니까 조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다 이런 얘기야. 무슨 자? 소유자. 소유자. 무슨 자요? 소유자. 그러면 이 병은 뭐예요? 병은 소유자가 아니죠. 현재 뭐가 돼 있어도 점유가 되어 있어. 등기돼 있어도 이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유자고 이 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점유자. 본권 없는 점유자. 그러면 이 사람 이제 뭐 하겠어요? 이걸 회복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 공격하죠. 등기하고 점유를 공격하죠. 첫 번째 공격 용어가 뭐예요? 뭐 지워? 두 개 공격하라고. 예? 뭐 지워? 등기 지워. 야, 등기 지워. 하나 공격 들어오죠? 이게 뭐라고요? 아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다. 소유물 방해 제거다. 그거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뭐다? 방해 뭐다? 제거 청구권 들어오죠? 그럼 등기 지워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A가 하는 게 뭐예요? 말소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지워는 말소 뭐라고요?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소유자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청구권이 아니고? 채권 청구권. 근데 이제 말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꼴배기 싫어? 꼴배기 싫어. 여기 이쪽에서는. 꼴배기 싫잖아요. 그럼 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방에 훅 가져오는 방법이 이전. 그게 진정 명의 회복. 이전 등기. 따라해보세요. 진정 명의 회복. 이전 등기. 어느 게 빨라? 진정 명의 회복 이전 훅 끌어오는 게 빠르잖아. 이런 얘기가 공시법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적이 없어요?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민법하고 공시법, 등기법하고 이게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에서 하는 얘기가 공시법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고 민법에서 하는 얘기가 중개사법에서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단 출제자가 다르니까 여기 있는지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이 민법이라는 과목이 1차 있는 이유가 뭐냐면 2차에 다 법인데 민법이 1차 있다는 얘기는 순서가 민법부터 제대로 뭐 하지 않으면 제대로 안 해놓으면 2차 가서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를 막 암기하시 하는 사람들은 2차도 뭐 할 것이다. 온통 암기하려고 나중에 머리 지켜서. 그러니까 이해할 것을 최소한 16개만 과목별로 하시고 나머지 건 남겨도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뭐예요 지금? 등기 지호가 뭐라고요?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자니까 채권적이 아니고 뭐다?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등기 지어줘야 안 지어줘야 돼요? 두 번째 뭐 공격해 들어와요? 점유 내놔. 점유를 내놔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다? 반환 청구권이다 이야기야. 이게 아까 말했던 몇 조? 214조. 이건 몇 조? 213조 던질 것이다. 그러면 반환을 요구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반환 요구하게 되면 병이 이 4억은 누구한테 가서 찾아내야 됩니까? 국가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억은 누구한테? 교도소에 있는 누구한테 가서? 그런 통장에 있으면 다니는 돈이 없으면 왜 주겠을까? 돈 때문에 주겠지. 그럼 우리 춘주일 때 반드시 기사본 뒤에 누가 있어 항상? 내혼남이 나오잖아요. 그 죽여가지고 빨리 팔고 도망가려다가 잡힌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등기가? 무등기니까 결국은 뭐야 4억 받을 수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 등기는 지워줘야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점유를 내놓으라고 할 때 그러면 뭐라도 건져야 돼 여기서. 이건 건져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인테리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병이 뭐 한다? 손을 들어서 뭐라고요? 딴딴딴딴딴딴 착 돌려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아파트를 뭐 하면서 나오잖아요. 아파트를 뭐 하면서 점유하면서 아파트에 들어간 지출한 비용 얼마? 5천만 원 달라는 뭐예요? 채권이 있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그러면 채권이 있죠? 그러니까 몇 조 채권이에요? 203조 채권 아닙니까? 네? 인테리어는 필요비가 아니고 뭘까? 유익비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지. 그러면 203조 달러는 채권이 있으면 얘가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건 나도 안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쓰는 용어가 뭐다? 유치권이죠. 그러면 이게 뭐하고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네? 점유하고 뭐하고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뭐가 탁 날아가면 점유가 상실되면 본권 유치권도 상실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상실이 만약에 204조 1항에 뭐에 해당하면? 침탈에 해당하면 침탈당해서 몇 년? 1년 이내에 몇 조? 204조 점유권 물청 점유 회수를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자, 점유가 언제 부활해요? 상실 처음부터 점유가 되살아나겠지. 예? 그럼 뭐도 되살아날 것이다. 유치권도 같이 부활하지 않을까? 그래서 무슨 권자는 유치권자는 204, 205, 206조만 있으면 되는 거지. 몇 조 필요가 없다. 준용할 필요가 없다. 유치권 물청은 필요가 없고 점유권 물청만 있다 이야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권이 인정되면 유치권은 점유할 권리이다. 맞습니까? 유치권은 점유할 권리이다. 맞습니까?
아까 213조 펴보세요.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뭐 할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질문 들어갔어요. 유치권은 점유할 권리이다. 아까 점유할 권리가 뭐예요? 본권이잖아요. 본권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치권이 있으면 얘가 몇 조 던지면 213조 던지면 점유할 권리 유치권이 있으니까 반환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문이 융합하고 있잖아 지금. 결국 이 사람이 무슨 비용을 줘야지. 이 비용을 주게 되면 이게 없으면 이거 행사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줄 때까지? 비용 받을 때까지 무슨 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203조에 집중하세요. 203조를 철저하게 분석해 두세요. 100% 나온다고 가정해 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문도 같은 조문이 아니라니까. 시험에 거의 100% 나오는 것들은 그냥 머릿속에 뭐 한다? 암기하는 이거 무조건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203조 들어갑니다. 1항 점유자 본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잖아요. 뭐 없는 점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뭐 할 때? 반환할 때죠. 그러니까 뭐야? 점유 돌려줄 때죠. 결국은 저쪽에서 점유 내놔 할 때, 반환 요구할 때. 그죠? 회복자가 누구예요? 본권 있는 회복자, 조카지요. 점유물을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필요비가 뭐예요? 보존 비용이 무슨 비? 필요비. 그러나 과실을 뭐한 때는 과실을 취득한 때는 자 뭐라고 돼 있을까요? 통상 필요비는 뭐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이 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을 얘기해요. 무슨 과실? 천연과실, 법정과실. 그러면 여기다 해볼게요. 병도 이걸 딱 사가지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정한테 뭐 했다? 임대했습니다. 아파트를 뭐 했다고요? 임대하게 되면 여기서 차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아파트가 원물이 되고요. 아파트가 뭐가 되고? 원래의 물건이 되고요. 이 차임이 과실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과실. 그러면 병한테 차임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겠죠? 그럼 차임을 이렇게 받고 있다가 여기 조카가 뭐 해요? 조카가 본권 대표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면 이 병이 그걸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그러니까 저 조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본권의 소를 제기하겠죠. 무슨 소? 본권의 소. 아니 본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본권의 소를 뭐 한다? 제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이 병이 등기 10년, 점유 10년이 안 됐으면 이겨져. 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하게 되면 패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뭐 했다고? 패소. 그럼 패소를 하거나 말거나 계속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임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여기 소 제기되기까지 차임을 2천만 원이 나왔었고 얼마 나왔었고? 2천만 원. 요 사에서는 3천만 원 있는 거예요. 얼마요? 3천만 원. 그러면 돌려줄 때까지 차임은 또 2천만 원이 할게요. 언제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197조 2항을 읽는 거야. 197조 2항 들어갑니다.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뭐하면 패소한 때에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선의로 점유하다가 소가 제기됐고 패소했죠? 그러면 여기는 뭐고 여기는 선이고, 그죠? 여기는 선일까 악일까? 패소 그때부터 악이면 여기가 선이고, 소 제기시부터면 악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고요. 악인은 과실을 뭐하지 못한다.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선이 점유자는 뭐가 취득하고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데 누구는? 악인은 취득 못하죠. 결국은 이 사이가 선이란 얘기일까 악이란 얘기일까? 패소 그때부터면 여기가 선이고 소 제기시부터면 악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다? 악이야. 그럼 악인은 과실을 취득해요 못해요? 그럼 거기 203조 1항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과실을 뭐한 경우에는?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서는 과실을 2천을 취득했으니까 무슨 비는 청구할 수 없고 통상 필요비는 뭐 할 수 없고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러면 뒤집어서 악인은 돌려줘야 되지.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악의 점유자는 뒤집어서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203조 1항에서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는 뭐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 그럼 과실을 뭐하지 못했으면 취득 못했으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는 반대 해석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203조는 특징이 선이 점유든 악이 점유든 203조는 인정한다 이야기야. 그래서 악착같이 내려고 그래 출제자가. 몇 조는? 203조. 보통은 악인은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203조 1항에서 단서에 뭐라고 됐어요? 과실을 뭐한 경우? 취득한 경우는 통상 비료비는 청구하지 못하지. 그러면 선이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했으니까 통상 비료비는 청구하지 못하면 악인은 과실을 뭐하지 못했으니까 취득 못하니까 통상 필요비는 내달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존에 들어간 비용이 필요비입니까? 유익비입니까? 보존은 무슨 비가 아니고 유익비가 아니고 무슨 비다? 필요비. 자, 다음에 이제 203조 2항 들어갑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뭐 하기 위해서? 네, 계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아, 그러니까 뭐예요? 계량 비용은 무슨 비가 아니고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 그죠? 가액 증가가 현저한 경우 있죠. 그럼 가액 증가 현저는 필요비입니까? 유익비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비가 아니고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에 관련돼서는 자, 회복자 선택에 따라서 점유자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 선택이요? 회복자. 그럼 회복자가 선택하려면 점유자가 계산을 해줘야지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출 금액이나 뒤에 뭐 있습니까? 증가액. 그러면 점유자가 그동안 지출 금액을 계산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증가액. 계산을 두 개를 보여줘야 돼. 누가 누구한테? 점유자가 회복자한테 두 개를 내놓으면 회복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한다 이야기야. 누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자 선택이 아니고 누구다? 회복자 선택이란 얘기죠. 세 번째 항, 제 전항 경우에 필요비입니까? 유익비입니까? 유익비죠. 자,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뭐 할 수 있다? 허용할 수 있다.
그러면 상환 기간 연장 청구는 필요비입니까? 유익비입니까? 유익비. 그래서 이 203조 조문 가지고 아주 그냥 하나씩 전부 다 쪼개가지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몇 조요? 203조. 그러니까 203조는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예요? 자, 점유자하고 무슨 자? 회복자 관계죠. 둘이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계약 관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203조 1항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필요비고. 2항은? 유익비. 자, 그러면 필요비 달라는 것은 자, 지출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 반환시일까요? 네? 즉시입니까? 반환시입니까? 즉시라는 말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저기 이 병이 필요비 지출 즉시 조카한테 달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없죠. 저 조카가 와서 점유를 뭐예요? 내놓으라고 할 때 점유하면서 들어간 채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필요비는 언제가 아니고 반환시 청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시 돼요? 그 다음에 보존에 들어가는 비용은 무슨 비용은? 무슨 비가 아니고 무슨 비다? 유익비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뭐에 관한 것이다? 필요비에 관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과실을 뭐 했으면? 과실을 취득했으면 뭐는 달라면 안 된다? 응? 통상 필요비는 뭐 할 수 없다는 거?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조문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과실을 뭐 하지 못했으면, 응? 만약에 뭐를 취득하지 못했으면, 과실을 취득하지 못했으면 통상 필요비 달라 할 수가 뭐요? 있다. 이게 하니까 입니까? 그러니까 선의는 과실을 뭐 했으므로, 근데 악의는 과실을 뭐 하지 못하므로, 취득하지 못하니까 통상 비료비는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203조의 특징은 점유자는 뭐이든 선의든 악의든 회복자한테 비용 달라 할 수 있다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슨 비예요? 무슨 비? 유익비. 자, 유익비.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도 언제 이것도 무슨 비든 필요비든 유익비든 반환 요구할 때 공격하는 용어죠. 다음. 자,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것은 뭐에 관한 걸까? 응? 무슨 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꿔낼 말을 전부 다 반대로 연습하지 않으면 답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자가 하는 게 아니고 점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회복자가 선택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상환기간 연장은 무슨 기간 연장은? 상환기간 연장은 무슨 비가 아니고 필요비가 아니고 뭐다? 유익비에 관한 얘기다 이런 얘기야. 아시세요? 그래서 몇 조를? 203조를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지 시험장에서 답 맞힐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읽지 마시고 여러 번 읽으세요. 네, 책자 가보겠습니다. 240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 가시면? 240. 네, 201조 1항 조문 보세요.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 과실을 뭐한다? 취득한다.
두 번째 악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을 뭐 해야 되고요? 반환해야 되고요. 또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훼손 또는 수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 대가를 뭐 한다? 보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것을 밑에 본문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했다 한다면은 아까 203조 1항의 무슨 비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었지만 두 번째 악의 점유자는 취득한 과실을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통상 필요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지. 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아까 병이 등기 점유하고 있다가 조카가 본권의 소를 뭐 하면? 제기하면 패소하잖아요. 네? 그럼 소 제기부터 패소할 때까지가 선이었어요? 악이었어요? 응? 악이었으니까 패소 그때부터 악이가 아니고 언제다? 소 제기 시부터 악이죠. 그러니까 소 제기되기 전까지만 선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뭐하고 취득하면 통상 필요비는 뭐하지 못하고 청구하지 못하고 소 제기 시부터 패소할 때까지는 악이죠. 취득한 과실을 돌려줘야 되겠잖아. 대신 통상 필요비는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문을 엮은 거예요. 지금 몇 조하고 아까 197조 2항하고 지금 201조하고 몇 조하고 203조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엮여가면서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선의는 과실을 취득하는 대신에 통상 필요비는 뭐하지 못하고 청구하지 못하고 악의는 취득한 과실을 돌려줘야 되니까 203조 1항의 통상 필요비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다. 그 얘기죠. 자, 넘기세요. 242쪽 가시면 몇 쪽 가시면 자, 점유자 비용 상환 청구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이 조문의 특징은 뭐뭐를 묻지 않는다는 얘기다. 선의, 악의 불문한다는 얘기죠. 악의도 인정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03조는 안 낼 수가 없어. 꼭 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밑에 보시면은 203조 밑에 가로 1번 필요비라고 돼 있죠? 점유자는 뭐뭐 선의, 악의 또는 소유 의사 불문하고 점유물을 회복자에게 반환할 때 지출 즉시가 아니죠. 점유 내놔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자기에게 본권 없는 것을 뭐요? 알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도 뭐 보존을 위해 필요비 지출한 경우에 회복자에게 그 상환을 뭐요?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예보다는 아까 제가 201조 들이댄 게 나을걸요? 선의는 과실을 취득했으니까 통상 필요비는 뭐하지 못하지만 청구하지 못하지만 악이라면 과실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뭐야?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3조는 뭐뭐 불문이다? 선악 불문하고 인정 가능성이 있죠.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우측 맨 위에 필요비는 보전, 수선, 공과금 등 통상 필요비와 가옥의 대수선 등 특별 필요비로 분류되는데 점유자가 과실을 뭐한 경우 취득한 때는 통상 필요비는 뭐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반대로 뒤집었죠. 선의는 과실을 취득했으니까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죠. 과실과 통상 필요비는 센스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악의는 과실을 취득하지 못하고 돌려주니까 무슨 비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겠죠. 다음 가로 2번이 무슨 비? 유익비. 점유자가 유익비 지출할 때 역시 뭐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가액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한해서 누구 선택?
점유자 선택이 아니고 회복자 선택에 쫓아 지출 금액 증가액 생활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기간을 뭐 할 수 있다? 허용할 수 있습니다. 밑에 판례 1번만 체킹. 203조 점유자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한 청구는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죠. 특히 필요비, 지출 즉시가 아닙니다. 필요비든 유익비든 아까 뭐 내놔? 점유를 내놓으라고 할 때 필요비 달라는 얘기지. 필요비는 지출 즉시 달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고 유익비, 종료 후란 말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203조 반드시 나온다. 한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밑에 가면 이제 무슨 청구권이 있어요? 이게 아까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기시면 244페이지. 자, 가로 1번 제목이 뭐예요? 점유물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 자, 거기서 판례의 2번. 별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기 의사 표시에서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점유회수 소 204조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이게 아까 말했던 거 사기자입니다. 무슨 자요? 사기자. 그러니까 아까 사기자는 아까 몇 조가 안 된다고 아까 여러분들이 썼었어요. 점유권 물청 204조 안 된다고 그랬죠? 걱정하지 마세요. 몇 조 있으니. 판례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기친 자는 뺏은 건 아니니까, 침탈 아니니까 몇 조는 안 되지만, 204조는 안 되지만 몇 조를 통해서 213조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책은 지금 점유권 물청하고 소유권 물청을 다 쪼개놨단 말이에요. 그 쪼개낸 것을 아까 여러분들 프린트 한 장에서 여러분들은 다 봤잖아. 아, 봤어요, 안 봤어요, 아까? 봤잖아요. 그 책은 전부 다 쪼개놨기 때문에 책 따라 그럼 내가 정신머리가 없는 거야. 그걸 종합적으로 자꾸 묶어 드리는 겁니다. 딱 넘기시고 246페이지 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뭐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아까 이거 하면서 사기자, 습득자, 도둑했었잖아요.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의 소와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의 소는 서로 뭐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기친 자한테는 아까 204조를 못 던져도 213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213조 던져서 돌려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흠친 도둑놈은 뭐도 좋고 204조도 좋고 몇 조도 좋다. 213조도 좋다. 그런 뜻이야. 네, 그래서 있고요. 밑에 4번에 무슨 구제가 나와요? 자력구제. 기억해 봅시다. 자, 간접점유자는 점유권 있지만 이 자력구제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현재 점유자는 점유권도 있고 자력구제권도 있겠지.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지. 그래서 뭐가 없어요? 점유권은 없지만 자력구제권 있죠. 주인은 점유권도 있고요. 자력구제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국가구제가 원칙이지 자력구제는 원래 안 되지. 근데 점유권 세계는 자력구제를 통해서 상대방이 점유를 확립하지 못하도록 자력구제를 내 점유를 보호하는 거야. 근데 이미 점유가 완전히 떠나갔으면, 뭐가 떠나갔으면? 점유가 지금 떠나가기 일보 직전이면 점유자가 가서 힘으로 가서 무슨 구제하면 되는 거고 자력구제로 보호하면 되는데 이 점유가 이미 떠났어.
그럼 자력구제 하면 안 돼, 더 이상. 그때는 이제 점유권 물청 던져서 204, 205, 206조 던져서 그걸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유가 뭐가 되기 전에 떠나가기 전에 저 사람이 점유가 확립되기 전에는 무슨 구제로? 자력구제로 버티지만 이미 떠난 상태는 뭐가 된다? 자력구제 하면 안 되고 국가구제를 통해서 공격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네. 그럼 이제 프린트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조문 가지고 했을 때 몇 조가 아주 중요하다. 203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얘기야. 그게 한 문제짜리야. 몇 문제짜리? 한 문제. 그거 하면서 지금 또 뭐까지 연결했어요? 유치권까지 막 연결했잖아. 뭐까지? 유치권.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끝냅시다. 넘기시면 이제 점유 취득 시효 5원칙.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프린트물.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 5원칙. 점유 취득 시효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제 먹지 마요. 무슨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 거기다 걸어놓으면요. 문제가 꽤 많이 걸려 있어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소유자 변동이 없을 때 첫 번째 겁니다. 갑 등기돼 있고 을이 뭐 했다? 점유를 합니다. 자, 갑이 한 번도 야단을 안 칩니다. 뭘 안 친다고요? 야단.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중단을 시키지 않았다 이야기예요. 뭐 시키지 않았다? 소멸 취득시를 중단시키지 않아서 을이 몇 년이 되면 뭐가 완성된 거다?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럼 을한테는 뭐가 발생해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 갑도 등기된 사람이니까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 본권 대표 소유자고 을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본권 아닌 점유권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완성된 후 갑이 현재 시점에서 을한테 너 그동안 점유하면서 얻었던 이득 있지? 아니 남의 땅을 뭐 했으니까? 허락 없이 사용했으니까 사용한 이득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니야 혹시? 그럼 계산해 보니까 22년 동안 점유했으니까 22년 동안에 뭐예요? 점유하면서 얻었던 이득 있잖아요. 그 반환을 점유로 인한 뭐예요? 이익을 반환을 혹시 요구할까 안 할까? 반환 요구하게 되면 을은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을까? 지금 안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 갔더니 판례는 누구 편 들까? 갑 편 들까? 을 편 들까? 생각해보란 얘기예요. 점유 취득시효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을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누가 웃고 을이 웃고 누가 슬프다. 갑이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그동안에 얻은 이득 반환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것이 어디 태도? 판례 태도. 자, 엄지 펴보세요. 마디 두 마디죠? 자, 점유자, 등기자. 아시겠어요? 등기된 자는 점유자한테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게 몇 원칙? 1원칙. 그래서 여기 1원칙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게 첫 번째 거. 소유자는 누구에게? 시효 완성자에게 그동안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뭐 할 수 없다? 청구 행사할 수 없다. 외울 것도 없어요. 어차피 누구를 보하는 거니까. 아니 완성된 자가 등기해서 보라는 거니까 현재 아직 이자가 뭘 하지 않았어도 소유자가 아무리 지가 소유자한테 그동안 점유로 인한 이득 달라 할 수는 없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갑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점 을이 뭐하죠? 점유를 합니다. 1980년에 점유를 합니다.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 언제 취득시효가 완성될까요? 계속 내려야 되겠죠? 몇 년이 되죠?
2000년이겠지. 몇 년도? 2000년. 근데 갑이 등기 돼 있는데 혹시 완성되기 전에 병한테 등기 팔아 넘기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다. 근데 특징, 갑도 야단 친 적이 없고 누구요? 갑도 을한테 뭐 친 적이 없고요. 야단 친 적이 없고 등기한 다음에 병도 누구한테? 을한테 야단 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현장에 가봤다 안 가봤다? 안 가봤다. 이 등기는 중단 사유가 아니죠. 등기는 지가 소유권 취득하게 한 거지 가서 현장 안 가봤으니까 야단 친 게 아니죠. 그럼 야단 치지 않은 기간이 몇 년이라는 얘기예요? 20년. 그럼 누구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등기된 이자한테 이 완성된 을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 을은 취득시효 완성됐음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병은 언제 나타난 사람이에요? 완성 전에 나타난 사람이죠? 뭐 되기 전? 완성 전 등기된 사람이 야단을 안 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병도 뺏기기 싫겠죠. 그러니까 병도 슬그머니 누구한테? 먹고 튀어야 돼. 무슨 계약을 통해서? 병이 가서 먼저 뭐 했으면? 등기 못했죠. 그러면 이자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언제 나타났어요? 완성 후에 나타났어요? 전에 나타났어요? 후에 나타났죠?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답할 수 있죠. 그럼 보세요. 지금 2000년 완성됐는데 미정 뭐 하지 않다가 제3자가 먼저 뭐가 있으면 누가 주인이요? 자, V자 펴보세요. 자, 순차 해보세요. 이게 순차야. 순차 완성 전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었죠. 1980년 내려오다가 중간에 순차 등기 명의자 변경이 있었죠. 이자가 야단 안 쳤지. 그러면 완성자는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가 있다. 그 두 번째 거 보세요. 시효 완성 전 소유자 변동이 있죠. 완성자는 현재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걸 멋있게 표현하면 순차 전 있고 뭐라고요? 순차 전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고 그런 얘기죠. 자, 세 번째 손가락 피세요. 자, 순차 후 뭐라고요? 순차 후 제3자가 먼저 등기했어요. 그자한테는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겠지. 그래서 뭐예요? 순차 전 있고 순차 후 등기 명의자 변동 있으면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야기야. 자, 그럼 다시 1원칙으로 돌아갑시다. 1원칙이 뭐예요? 등기된 사람이 한 번도 20년 동안 야단을 안 쳤지. 그러니까 완성된 자하고 등기자가 있으면 등기자는 완성자한테 그동안 얻은 이득 달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주인 바뀌는 거예요. 순차 완성 전 등기 명의자 변동 있죠. 이자가 야단 안 쳤으니까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순차 후 제3자가 먼저 뭐 했으면 등기했으면 그자한테 주장할 수가 없다 이야기야. 그 V자가 뭐예요?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3원칙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이 등기된 연도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이 사람 등기된 연도가 2002년입니다. 몇 년이요? 2002년. 근데 2002년이 됐는데 얘도 말이 없어요. 누구도? 정도 야단을 안 쳐요. 뭐만 해놓고서. 그래가지고 2002년부터 쭉쭉쭉쭉 해가지고 또 몇 년까지 가면? 예? 2022년 되면 취득시효가 뭐가 될 수 있다? 완성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2차 취득시효라고 한다. 무슨 시효요? 2차 취득시효. 1980년에 1차 취득시효가 진행했었죠. 그럼 무슨 시효도 가능하다? 2차 취득시효도 가능하죠. 그럼 저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이 사람 특징이 계속 뭐만 해놓고 등기 팔고 해놓고 한 번도 현장을 안 가는 사람들이야. 여기 있는 사람 뭐야? 어른 등기 명의자가 바뀌거나 말거나 줄기차게 뭐 하는 사람이야? 점유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언제 완성돼요? 2022년이죠. 지금 몇 년도죠 지금? 지금 몇 년이야 지금? 2000. 그럼 현재 시점이 몇 년이죠? 지금 2020년 아니에요? 2000 몇 년? 근데 을이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너무 오래 점유했잖아 지금. 이제 얼마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식놈한테 뭐 해놓고 이걸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주고 뭐 하고 싶은 거야? 떠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반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그 좋은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갑자기 을이 2020년 여기가 뭐다? 여기가 취득시효, 여기가 완성점이다. 무슨 점? 완성점. 그러면 2020년이 완성점이면 출발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출발점을 정하려면 거꾸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몇 년도가 출발점이에요? 뭐라고요? 2020년이 완성점이면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2000년인가? 그렇지. 몇 년도? 2000년. 그럼 몇 년도가? 2000년도가 뭐다? 기산점이다. 출발점이다. 뭐에서? 역산하게 되면 출발점이 몇 년도가 아니고 2002년이 아니고 뭐다? 2000년도다 이야기야. 그럼 나 완성됐죠? 그럼 나는 취득시효를 누구한테? 정한테 뭐 할 수 있다? 주장해서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한테 가서 등기를 요구하니까 정은 또 뭐라고 그럴까? 정은 뭐라고 그럴까? 아니 정 뭐라고 그럽니까? 야, 왜 2020년을 완성점 삼아서 역산해서 출발점을 2000년 하니? 내가 등기된 시점이 몇 년인데? 2002년인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내려와야지 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너는 아직도 뭐가 되지 않은 거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너한테 등기해줄 의무가 없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즉, 이 사람은 뭐로 계산하라? 아니, 순차로 계산하지.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역산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얘는 뭐라 그러면 내 마음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순차로 해라. 난 역산하겠다. 법원 가니까 판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누구 편 들어줄 것 같아요 이때는? 정편 들어줍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역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야. 어려운 거 없어. 보세요. 자, V자 해보세요. 순차로 내려와서 전 있고 순차로 후에 없다 했었지. 네. 방금 전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밤에 달리는데 시속 120km 막 가고 있는데 저기서 역주행 오는 차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사고 엄청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뭐 하면 안 된다? 역주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가끔 역주행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요즘 여러분 여기 도로 가면 뭐가 많아? 일방통행 많죠? 자, 여기도 나가면 여기가 무슨 통행이야? 근데 제가 저기서 차를 이렇게 갖고 왔어. 여기 들어오면 돼, 안 돼? 근데 여기 바로 옆에 무슨 뭐가 있어요? 주차장 있지? 그럼 원래 정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 시간 바빠 죽겠는데. 그때 어떻게 하죠, 보통? 아니, 딱 봐가지고, 뭐가 안 나오면, 차가 안 나오면 슬그머니 뭐해, 이렇게. 몰래는 아니고, 역주행해가지고 쏙 들어가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하면 안 되는데, 역산하면 안 되는데, 아무도 없으면, 뭐 없으면? 다른 게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으면 어차피 누구요? 계속 가봐요. 그럼 등기 명의자 변동 없으면 순차로 계산해도 갑이고 역중에도 갑이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네 번째 원칙, 몇 원칙? 함부로 역주행하지 말아라. 함부로 뭐 하지 말 것? 역산하지 말 것. 그 이유는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순차 전후를 따져야 되는데 역산하게 되면 전부 다 전이 돼 버리잖아. 그래서 함부로 뭐 하지 마세요. 역주행하지 마세요. 근데 가끔 역주행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게 뭐다? 아니, 아무도 없으면 등기 명의자 변동 없으면 사원칙 역산해도 좋다. 함부로 역주행하지 말라는 무슨 얘기예요? 순차로 계산하라는 얘기지. 단 뭐가 없으면? 등기 명의자 변동 없으면 뭐 해도 좋다? 역산해도 좋다. 이게 5원칙이야. 몇 원칙? 5원칙. 이거 말고도 수많은 판례가 있지만 이 5원칙을 가지고 일단 기본을 잡으시면 어떤 취득시험 문제가 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송아 다시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1원칙이고 5원칙이지. 이건 1차 취득시효고 이건 무슨 시효야? 2차 취득시효 아닙니까? 그럼 1차는 뭐예요? 등기 완성자. 등기자는 완성자한테 그동안 얻은 이득 달라 하면 안 된다. 주인 바뀝니다. 순차로 내려오다가 등기 명의자 변동 있었지. 취득시효 주장할 수가 있지. 순차 후 제3자가 먼저 뭐 하면? 주장할 수가 없지. 지금은 순차 전후를 따져야 되잖아. 따라서 4원칙은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역산하면 말이 안 되잖아. 단 언제 역산할 수 있다? 등기 명의자 변동 없으면, 아무도 없으면 역산 상관없잖아. 그 다음에 무슨 시효도 가능하다? 아까 순차 후 등기된 시점을 뭐로 삼아서 기산점 삼아서 무슨 시효? 2차 취득시효도 가능합니다. 그럼 2차 취득시효도 순차 전후 있겠지. 말 바꾸면 이게 몇 원칙? 5원칙. 이걸 잊어먹지 마시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책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점유 취득시효 261쪽 몇 쪽이요? 261조. 자, 261쪽 가시면 네, 판례 안에 들어가면 2번이 있다. 몇 번이요?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 명의자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 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유 명의자는 점유자에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몇 원칙? 원칙. 아니 1원칙 1. 그 다음에 밑에 니은 디귿 시효 취득이 진행되는 도중 완성 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을 때 그 시효가 완성되면 시효 취득자는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시효 취득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게 2원칙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순차 천 있고 뭐 있고요? 순차 천 있고죠. 다음 페이지 262페이지 판례 1번 밑에 판례 1번 있죠? 중간에 끌 겁니다. 부동산 점유로 인한 시효 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누구에 대해서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질 뿐 등기 전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뭐 할 수 없는 것? 주장할 수 없는 것 거기까지만. 이게 바로 뭐예요? 후회 없다 3원칙이죠. 그러면 아까 여기다 그 등기 있죠. 등기.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도 있잖아요. 그 등기 격려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등기를 기산점 삼아서 2차 취득시효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지금 거기 두 번째 줄에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를 다시 위로 올려서 뭐로 삼아서 기산점 화살표 2차도 가능하다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60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 가시면 자, 맨 밑에 점유 기간에 무슨 점? 지산점 출발점입니다. 260페이지요. 맨 밑에 5번 있죠? 점유 기간의 기산점, 출발점, 판례는 점유 취득 시효 기초가 된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출발점이며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뭐 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함부로 역주행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함부로 뭐 하지 마세요? 역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다만 시효 기간 만료 후 등기 명인 변경이 없다면 임의로 점유 기간 기산 임의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기 명의자 변동 없으면 뭐 해도 좋다는 거예요. 역주행해도 좋다는 얘기죠. 아까는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다 보니까 항상 뭐로 가야 돼요? 순차로 가야 되겠지. 근데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으면 뭐 순차든 뭐든 역산이든 관계없다는 얘기죠. 네. 책하고 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가 나면 몇 원칙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원칙. 가지고 연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완성자, 등기자. 등기자는 완성자한테 무엇을 달라 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죠. 따라서 4원칙은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역주행하지 말아라. 단 등기 명의자 변동 없으면 역주행해도 좋다. 그 다음에 후회 없다 했을 때 등기된 시점을 새로운 뭐로 삼아서 무슨 시효도 가능하다? 2차 취득 시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점유권의 203조하고 몇 조하고
203조하고 소유권의 점유 취득시효 5원칙 있죠. 그 두 가지에 딱 초점을 맞춰 놓으세요. 됐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